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예전 신문, 특히 우리 정부가 일을 잘해서 잘 나가던 그 시절의 신문과 또는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신문 방송과 이렇게 비교할 때 한 가지 차이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예컨대 박정희 정부 때 신문 그러면은 여러 장관들의 모습을 언론에서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신문에서 또는 방송에서 그것이 어느 부처든 간에 장관들의 이름 석자, 모습 이런 걸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니까 한 두 가지 이유가 있겠어요. 첫째는 이 장관이야 많은 공무원들이 진치고 있는 각 부처를 제치고 몇 사람 안 되는 청와대 비서진, 참모진에서 모든 걸 쥐었다 폈다 하니까 심지어 일선 세무서장, 경찰서장 인사권까지 청와대에서 다 장악하고 있으니까 각 부처 장관들의 모습을 국민들이 접할 기회가 없다는 그런 요인이 하나 있죠. 두 번째 더 큰 요인은 어느 부처든 제가 몇 개 부처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어느 부처든 장관감이라고 그러고 장관이면 예전에 시면 대신인데 그런 그 인물 될 만한 사람을 갖다 쓰질 않으니까 일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못하다 보니까 뭐 기사거리가 없고 그저 개각해서 처음 등장할 때 얼굴에 나오고 그러고 뭐 사라지는 건데 외무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 뭐 이름을 여러 번 바꾸고 그랬습니다. 그 각 부처 이름은 또 왜 이렇게 많이 바꿨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현 정권만의 잘못이 아닌데 외무부, 내무부, 재무부, 상공부, 농림부 이런 게 좋은데 부처 이름을 자꾸 바꿔놓으니까 뭐 이름을 기억할 수도 없고 뭐 정권이 바뀌면 또 부처 이름 개편하고 뭐 조직 개편한다고 해서 그게 그건데 어떻든 그 외교 담당하는 부처부터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이동원 외무장관, 박동진 외무장관, 무슨 김용식 장관, 또 무슨입니까 최기화 장관, 그 명장관들이 있었죠. 김동주 장관. 근데 요즘은 그런 그 명장관들의 모습을 그 부처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윤호한 장관은 대개 외교 통상 관계도 첫째는 그 평생 그 부처에서 뼈를 키웠다 그럴까요? 세월을 보내가지고 그 부처 누구도 인정하는 그런 사람 중에서 골라오거나 아니면 뭐 유명한 국제정치학자, 외교 전문가, 꼭 외교부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이런 사람 중에서 되게 발탁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또 그분에 대한 평가는 이미 객관화되어 있습니다. 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외교 담당하는 장관, 제가 이름을 대기도 싫은데, 완전히 둘러리고 뭐, 이 사람 안 하고 뭘 하는지, 도대체 또 그런 사람을 왜 데려다 썼는지 기가 막힐 뿐이고, 그 미국에서는 국무장관이 외무장관이거든요. 국무장관이 바로 이제 우리나라 다른 나라의 외무장관인데 그만큼 중요한 일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 요즘 신문이 약해졌지만 옛날에는 소련이죠. 러시아, 중국, 일본 세계 4강국에 둘러싸인 나라이기 때문에 그럴수록 외교 전문가 또는 외교를 담당하는 그 수장이 극히 뛰어난 사람이 돼야 되겠는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하고 있어요. 가장 그 능력이 없는 사람을 골라서 쓴 것인지 도대체 국민들이 외무부 장관을 외교 통상부 장관을 어떻게 믿고 또 그 사람의 행동을 갖다가 기대하고 있겠습니까? 또 경제부처를 보죠. 요새가 이제 뭐 기재부라고 그러나요? 옛날 같으면 경제기획원인데 유능한 뭐 장기영 부총리라든가 남동구 부총리, 김항절 부총리 이런 분들이 다 노력을 해서 오늘의 한국의 경제 기반을 잡은 건데 요즘 뭐 하고 있습니까? 중국으로 도망간 뭐 장하성인가 하는 그 정신 나간 놈이 만든 소득 주도 성장, 소주성이란가 그걸 그냥 뭐 김정은이 홍당기 부총리 바뀌어도 전혀 정책 기조에 변함 없고 그대로 밀고 나가니까 그 사람들은 더더구나 뭐 그런 방향을 제시할 만한 능력도 없어 보이고 그래가지고 지금 오늘 아침 그 언론 보도만 봐도 비정규직이 작년에 비해서 87만 명이 늘었다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기업 현실에 맞지 않는 최저임금제하고 주 52시간하고 그러니까 정규직 직원을 쓸 수 없고 쓸 수 없으니까 비정규직 근로자만 늘어나가지고 여러분 시내 다니면서 보시는 무슨 쓰레기 줍는 노인네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은 늘어나니까 비정규직 근로자만 늘어난 게 아니겠어요? 그 경제부총리, 경제수장으로서 국민이 믿고 저 사람이 우리 생활의 질을 1년 후에는 낫게 해주겠다.
이런 기대를 가질 만한 사람이 지금 맡고 있습니까? 마찬가지죠. 법무부를 보죠. 법무부는 뭐 그 필요도 없는 검찰 개혁을 한다고 떠들어대가지고, 검찰 개혁이란 건 제가 이 프로그램에서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검찰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대통령이나 정치권에서 흔들어대지 말고 헌법과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 주어진 검사 역할을 하도록 방해하지 않는 것이 검찰 개혁인데, 무슨 뭐라 그러죠? 이 공수처, 공직수사처, 그거는 이 대통령의 별동 부대입니다. 이 독일의 뭐 게슈타포라든가 그 소련 시절에 비밀경찰 베리아가 거느리던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요는 지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건데, 검찰을 약화시키겠다는 거죠. 검경 수사권 조정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걸 맞는 역할을 시킨다고 해서 데려서는 법무부 장관이 뭐 박상기니 조국이니 또 지금 뭐 누굴 또 데려 쓰려고 저렇게 신육을 기한다는데, 요는 가장 그 적합한 사람을 고른다는 것이 판검사도 해보지도 않고 가장 검찰을 약화시킬, 그러니까 가장 비민주적인 사람을 고르느라고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을 데렸으니까 국민들이 저 사람이 우리 국민을 대변해서 우리 국가를 보호하고 우리 국민의 공평성, 그 문재인이가 강조하는 공평성, 공정성, 우리 위해서 일할 사람이라고 누가 믿겠습니까? 가장 불공정한 사람이 조국인데, 그 부부고 그 가족인데, 그런 사람을 내세워가지고 공정을 실행을 하겠다니까 참 기가 막힌 얘기고. 또 국방부를 보죠. 국방부는 전에 장관한 송화무계, 지금 하고 있는 정화무계, 기가 막힌 일은 이 전현직 국방장관을 다 그들의 대선배격인 예비역 장성들이 내란죄로 고소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얼마나 기막힌 일이에요. 국방장관님은 책임지고서 우리나라 안보 최고 책임자인데 그 최고 책임자를 내란죄로 그들의 선배가 고소 고발을 했으니, 바꿔 말하면 그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국방장관에 부적합한 사람들이죠. 더구나 군을 약화하신다는 그런 생각인지 육군 출신은 아니고 뭐 해군이 공군 출신들을 데려다 국방장관을 시키고 말이죠. 그 어떤 분의 해고력에 따르면 뭐 이런 얘기도 다 한번 해보고 싶네요. 우리나라 역대 국방관 중에 가장 유능한 장관으로 이기붕 국방장관을 쳤습니다. 그분은 물론 군 출신은 아니죠. 그 3.15 부정선거 때 연루돼가지고 일가가 비기격적으로 자살한 그런 훗날 얘기는 안 좋지만 국방장관으로서 일을 잘했다는 건데, 그 외국의 많은 선진국의 예를 보면은 국방장관은 거의 장성 출신이 아닌 민간 출신을 국방장관으로 데려다 쓰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은 법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현역 장성을 면한 지 7년이 지난 후에야 국방장관에 임명될 수 있다. 그리고 7년이 안 된 경우에 국방장관에 임명하려면 대통령은 꼭 상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 긴 역사 중에 딱 두 번밖에 없었습니다. 1950년 6.25 전쟁 때 조지 마샬, 그 유명한 분이죠. 원수가 상원의 동의를 받아서 딱 1년 국방장관으로 재직하면서 한국전쟁의 일부 기간을 맡아 일을 했고, 그 다음 아주 최근에 기억나실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의 초대 국방장관이던 해병대 중장 출신 매티스 장군, 이분이 역시 상원의 동의하에 한 1년 남짓하게 국방장관 한 것이 거의 전부고, 그 외에는 뭐 7년과 상관없이 군 출신은 거의 국방장관을 쓰질 않습니다. 이제 그 사람 생각은 정치와 군의 구별, 그런 것이고, 다른 나라 많은 선진국이 대개 그 민간인들을 국방장관을 쓰고 있는데, 좀 극단적인 예는 1차 대전 때 분란설을 승리를 이끌었던 크레망소 수상, 이분 자신은 외과 의사 출신인데 크레망소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쟁이란 군인에게 맡기긴 너무 중요한 일이다. 이거 저는 이 군 출신 이런 분들을 비하거나 그런 뜻은 아니고 그분만을 그대로 옮기는 건데, 그러면서 크레망소는 전투, 싸움은 군인들이 맡고 전쟁, 큰 그림을 그리는 이것은 민간이 해야 된다. 아마 이제 군인은 전투에 주력하다 보니까 안목이 좁을 수 있다, 이런 것인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국방장관을 비군 출신이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 때는 반반이었습니다. 야시는 뭐 신성모 씨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제가 누굴 말씀드렸던가 국방장관 이기붕 씨, 뭐 김영우 씨, 이런 비군 출신 국방장관이 반이었고, 뭐 김정열 씨라든가 손원열 씨라든가 이렇게 신태영 씨라든가 군 출신 국방장관이 반이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지금까지 그 후에 박정희 대통령 이후는 국방장관을 예외 없이 전원을 다 군 출신이었고 거의 대부분 또 육군 장성 출신이었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외국의 예처럼 민간인 출신, 즉 전형적인 그 전통적인 군 생활을 한 뭐 장군이라든가 이런 분이 아닌 민간인, 특히 경영 전문가, 미국의 경우는 국방장관으로 들어오는 분이 대부분 큰 경영을 해봤던 분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나라든 복지 부분의 예산이라는 건 이제 고정급으로 다달이 얼마씩 연금이 나가고 이런 거니까 복지 부분에 그 많은 예산 빼고 가장 큰 예산을 다루는 것은 국방장관이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보건복지부에서 나가는 그런 국민연금 이런 것이 아닌 예산은 가장 큰 예산을 다루는 국방장관인데 그러다 보니까 경영을 많이 해본 사람. 그래서 미국 대통령 대부분 국방장관을 기업인, 그 중에서도 큰 기업의 CEO를 해본 사람. 그 사람이 국방장관을 맡아서 경영을 맡기는데 어쨌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취지는 뭐 국방장관까지 포함해서 제대로 된 장관이 없으니까 국민들이 신뢰하기도 어렵고 또 신문에 날 일도 없고 그런 역할을 못하니까 그럼 이게 원인은 어디 있느냐? 그것이 대통령한테 책임을 물어야죠. 대통령이 제대로 된 사람을 그것이 어느 부처든 장관으로 쓰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고 또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죠. 사람을 골라내는 지인지감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나무람을 저도 이 프로그램에 여러 번 했습니다만 다른 거와 곁들여 가지고 도대체 장관을 어떻게 그런 사람을 골라가지고 오합지졸 같은 사람만 골라서 각 부처를 맡기느냐 이런 한탄스러움이 있어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